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반도체 장기 단기 스탠스 정리. 반도체는 이제 단기 과열 구간으로 치닫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스탠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 보유인데 전부 다 보유가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가면서 보유를 하자는 거고요. 안 갖고 있다,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부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겁니다. 그쪽은. 왜냐면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먹을 폭은 작고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충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시세가 끝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밸류 매력이 높아 보이는, 투자 매력이 높아 보이는 섹터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올 때 보면 코스피가 슬슬 머리를 드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반도체만 올라갔어요. 진짜 딱 반도체만 올라갔습니다. IT 섹터만.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IT 섹터만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외된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소외된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안 좋고 그렇지가 않아요. 좋아지는 섹터분들이 보이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섹터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금융 섹터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금융 섹터를 보면 2017년도에 회원분 중에 배당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KB금융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분이 있어요. 회원분 중에. 제가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밸류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저라면은 기다리겠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 와서 이제 덧글로도 이게 물어봐, 이렇게. 그러면은 주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고 사고 싶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에. 근데 그럴 때는 반도체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었고, 금융 섹터는 이거는 안 좋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더 싸게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싸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겠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들은 계속 비중 확대 관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배당도 계속 늘려가고 이익도 더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점점점 내려오면서 밸류 매력이 더 커지는 구간에 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은행주 중에는 거의 대장주로 보이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보면 라임 사태라든지 또 DLS 그리고 무슨 부동산 규제하면서 대출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막 나오고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구조조정도 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이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겠다는데 기업한테 어떻게 악재예요? 이건 이득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까보고 실적을 까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 호재는 이제 핀테크로 진행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여기에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은행들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카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하는 이제 예대마진, 그러니까 이자만 받는 사업 구조에서 뭔가 탈피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주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편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왜? 일단 악재가 많아서 싸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뭐예요? 악재가 없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좋은 얘기만 들려서 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는 아니라는 거죠. 신규로 편입할 때는 싸다라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반도체는 없다. 소외감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테마가 쫙 뻗어주면서 전부 다 요거만 쳐다보게 만들어 놨어요. 개미들은.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게 되니까. 그래놓고 어때요? 여기서 자금 쫙 빨아놓고 이제 반도체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야 이거 뭐 따라잡기도 뭐하고 뭐 이런 구간이 된 거죠. 이런 거 움직일 때 우린 쳐다도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정치 테마만이 아니고 자 반도체가 2017년도에 움직일 때 저는 회원분들한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한 주도 안 샀어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몇 개는 이제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진짜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17년도 계속 좋은 얘기만 뭐 들렸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언제 쳐다봤을까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제 적극적으로 담작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이것도 물론 이제 밸류 매력이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었고 2019년도에는 빠질 만큼 빠지니까 밸류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2018년도 10월부터 폭락한 다음부터 밸류 매력이 보여서 야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다. 반도체 이제 담아야 될 때 왔다. 라고 유튜브 영상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팔아가야 될 시점이지 이게 새로 편입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뭐 DBI텍 같은 것도 그렇고 AD 테크놀로지, GST, 뭐 TSE 등등등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죠.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못 갈 거라는 게 아니고 밸류 매력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밸류 매력이 생긴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스탠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유자 영역에 가진 사람들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니까. 자, 수익률을 일부씩 챙겨가면서 지금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거 담아가고 있는데 반도체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일부 팔아가면서 반도체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섹터군들을 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좀 거꾸로 다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버블로 갈 거고 지금 구간에서 밀려주지 않으면은 살짝 밸류 매력이 살짝 있는 정도? 아직 한 어깨 구간까지 온 것 같아요. 허리에서 어깨 사이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주가 올라온 게 목이 넘어가고 머리가 넘어가면 이제 버블 구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목에서 머리 있는 구간까지는 적정 밸류 구간이니까 반도체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밸류 체크를 해보면 50% 이상이 거의 적정 수준에 있어요. 지금 반도체 전체 주식 중에 한 50% 이상이 적정은 아니고 살짝 뭐 밸류 매력이 살짝 있는 정도? 근데 이제 현재 가치를 이건 이제 미래 가치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 밸류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업사이드 부분이라든가 잡혀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이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가치를만 놓고 봤을 때 90% 이상이 적정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편입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장 밸류도 저평가 구간이고 아직 저렴한 섹터가 널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빨리 팔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버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버블을 보고 진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말을 올라타면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빠질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실적과 추정치 체크하면서 조정이 좀 진행된다 그러면 계속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버블이 있으면 조정이 좀 진행돼도 피해야 돼요. 그런데 버블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비중 확대 관점이다. 지금 밸류 구간에서는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신규 편입을 하면서 우리는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버블을 키운다 그러면 그냥 비중을 확 줄여버리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 2차 협상이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또 흔들리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약속한 자, 미국에서 사주기 하라 한 부분 있죠. 1차 협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할 거예요. 야, 니네 500억 사준다 그러더니 뭐야 왜 300억밖에 안 사 했더니 중국이 야 우리가 그만큼 사줄 뭐 그게 안 돼. 갑자기 중국이 이래버리면
또 관세 뭐 부과하고 막 이렇게 대주가 있겠죠. 그러면 또 흔들리겠죠. 요럴 때는 계속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고. 자, 메모리 반도체. 자, D램 낸드 가격이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세가 또 주춤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가는 미리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자, 요런, 세 가지 시나리오에, 요런 리스크 요인이 나올 때를 기다려보자. 반도체 섹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요런 섹터군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신규 회원분들은 이 반도체 섹터는 이제는 좀 추천 자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몇 개월 후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추천을 들어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건 따라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담아가는 그런 섹터들에 좀 이제 집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장기적으로 헬스케어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 이야기할 때 좀 똑같아요. 이게 바닥 근방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 장비 요쪽하고 이제 뭐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 밸류 체크가 되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고성장 섹터군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면 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치주 섹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금융 섹터하고 저는 건설 섹터가 좋아 보여요. 건설 섹터는 뭐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막 세금 내라 그러고 이것저것 보유세고 뭐고 막 세금 엄청 늘리고 있고, 이런저런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죠. 올라갈 때마다 할 텐데 뭐. 그러니까 올라가도 상승률이 크지 않을 거고, 막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눌려서 못 움직이면서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규제 때문에 못 움직이는 기업들은 지금은 봐야 된다. 또 북한 테마. 북한에 엮였다가 지금은 또 안 좋은 얘기 뭐하고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많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악재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금융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섹터는, 건설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섹터는 이제 금융 섹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이제 금융 섹터 중에는 보험 섹터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은행하고 증권 섹터가 밸류 매력이 되게 지금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비중을 이제 늘려갈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 계속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주 섹터는. 나머지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추적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이게 부채가 좀 많은 섹터인데 자동차는 좀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좋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엔진 쪽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철강 섹터는 아직 이게 뭐 바닥 근방이다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 섹터는 요것도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뭐 2차전지 이쪽 엮여있는 쪽들은 좋아 보이고, 나머지 그냥 기존 뭐 보면 이제 밸류 매력이 조금 생겨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애매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이고, 가지주 섹터 중에 헬스케어 중엔 의료 장비. 이제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기간이라는 건 제가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뭐 중간에 또 리스크가 나오고 하면, 또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지금 반도체 섹터 우리가, 수익 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 또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스탠스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